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교민으로서 살고 있으면서 제일 관심거리이고 또 병원 가는데 제일 필요한 의료보험 관련해서 우리 황 원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 중에 사회자께서 이제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를 여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대만에서 일부분 그 복권성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뭐 시행을 했었다는, 예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시범적으로 했었다는 이야기 듣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약품 관계라든지 비용 정산 관계라든지 아마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현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 또 하나는 이제 사보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의료보험이 아닌 그런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을 해서 나중에 후 청구하거나 아니면 진료를 무료로 받고 병원과 그다음에 한국의 그 보험회사하고 정산하는,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아마 개발이 돼서 지금 좀 추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험회사들이 꽤 오랫동안 중국 시장을 노크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특성, 특히나 이제 북경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차하면 비행기 타고 가서 한국 가서 비용 많이 들면 비행기 타고 가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여태까지는 여기 지금 의료보험으로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험을 일단 우리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보험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그 보험을 통해서 진료비를 혜택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좀 보여지는데, 요 근래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그 보험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하고 협약을 지금 했는데, 거기는 이제 한국의 몇 개 보험회사가 그쪽에 이제 위탁을 해서 집중해서 관리하고 저희하고 이제 체결을 해서 환자들이 보험을 가입하고서 와서 진료하면 이제 확인해서 가입장과 확인만 하고 무료로 보고서 나중에 병원과 그 회사와 정산하는 관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좀 진행이 돼 보면 아마 나름대로 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좋은 상품인지 좀 반가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 보험 부분은 그러니까 뭐 저희 집에서 아이들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여행자 보험 이런 거를 들어서, 그래서 뭐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보험 계약한 보험 회사에서 뭐 각 지역, 중국의 지역, 북경이면 북경에는 뭐 어디 병원하고 체결돼 있으니 가서 일단 그 진료 받고 이제 보험증만 보여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서 보험회사하고 병원하고 정산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먼저 선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진단서, 네. 청구서가 나오면은 그거를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래서 보험회사에 메일로 보내주면은 그냥 뭐 바로 정산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뭐 선불 먼저 내고 아니면 후불로 그냥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봐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이미 나와 있고 그 도움을 많이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저기 사회자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고 계신데, 그럼 납부하는 이제 보험료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의료비 그렇게 대비했을 때 그 충분히 보험이 있는 경우와 효과가 있는지. 네네,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근데 이제 뭐 저는 여기 17년 있으면서 병원 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 때문에 이제 보험을 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준으로 100을 보험비가 100이었다라고 하면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훨씬 더 아이들 같은 경우 감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이 청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 가게 되면 이제 보험회사하고 그 계약이 되어 있는 곳들이 이제 뭐 한국인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라든가, 여기 이제 저희들 교민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뭐 중국병원을 안 가고 그래도 조금 뭐 국제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수가가 높죠, 갔다 오면은.
그럼 그 1년에 한 두세 번만 가도 그 보험비보다 더 많이 비용은 청구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이제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이들 하나당 한 30몇만 원씩 하는 것 같아요. 1년치가요? 네, 1년치가. 그러면 뭐 높지 않은 거지. 네. 예, 그 정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러면 입원이라든가 수술까지도 커버가 되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한도는 있겠죠. 그런데 뭐 1년에 정시간 뭐 한 몇만 원을 쓰는 것 같은데요. 감기로 봤을 때. 인민폐로. 예. 뭐 몇백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아이들 감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수가도 높고 하니까 네. 여기가. 예. 그래서 어떤 때 생각하면은 보험회사가 이거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제 뭐 병원에 안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 할 테니까 그런 생각이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행자 보험이라고 하니까 예. 이제 교민들이 이제 이식하기를 단기 중국에 출장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걸만 인식을 하시는데 이름은 이제 여행자 보험이지만 우리는 사실 저기 상주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행자 신분이에요. 사실은 장기라도. 그래서 그 상품이 아마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 3일 여행 프로그램도 있고 몇 달짜리도 있고 장기 출장자 또는 이제 장기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알맞는 맞춤형으로 나온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보험료가 좀 높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유효 기간도 길고 하니까 그것들이 그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보험 관련해서는 오늘 전문가로서 보험회사 관련된 분들은 안 계셔서 이 부분은 뭐 주변에 그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우리 김성훈 박사님 한 말씀 뭐 첨가하시고 있으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이제 강제보험 관련 시행규칙을 내렸는데, 실제로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중국에서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신다면 두 가지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회사에서 파견 나오신 분, 개인 사업자. 회사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은 이제 여기 법률에 따라서 이제 강제보험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한중 협약에 의해 가지고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은 한국에서 가입을 했다는 것을 증빙을 해서 여기다가 소재지 공단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주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3년 있다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파견 나오신 분들은 3년 가입을 했다가 그 보험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그 법률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게 지금 입법의 취지인데, 네, 실무적으로는 이 관련된 보험공단들이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적으로 내부 지침도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제외하거나 가셔서 보험을 들겠다고 해도 이제 손사래를 칠 정도로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실무적으로는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근데 실적으로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해서 외국인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실적으로 북경을 보면은 이제 북경에서 지정한 병원하고 약국 수가 1917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경에는 병원 수가 한 5,500여 개가 있고 약국이 한 6,158개가 있는데 10%에도 안 되는 병원과 약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그 약에 대한 어떤 품목도 그렇고 지정된 병원도 그렇고 외국인이 가서 그 혜택을 받을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냐라는 부분들은 솔직히 모르는 가죠.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은 여기 근로 간다. 여기 이제 근무를 네. 주재원에서 근무를 할 때 그 한국 회사 여기 중국 법이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 중국 측 4대 보험의 의료 관련된 부분을
들어야 하는데, 네. 근데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이중으로 이제 들게 되니, 이제 그 부분은 면제가 이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병원 약국들이 한정돼 있고, 또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 4대 보험이 들었다. 네. 그럼 이제 몇 프로 정도가 혜택을 받나요? 그럼, 프로테이즈는 제가 규정을 찾아왔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제가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왜 여쭤봤냐면, 이제 우리 직원들 경우를 봐도 4대 보험 저희가 이제 들어주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우리가 한국에서 느끼는 그 건강보험 뭐 병원에 가서 10% 내고 나온다, 20% 내고 나온다, 이런 그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이 현지 상황에서 중국의 시세 의료, 부담률이 예,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험 부담료로 오면 이제 지금 회사 측에서 한 급료의 한 6% 정도, 직원이 한 2% 정도, 그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한 8% 정도 부담되는 것들이고, 정부에서 이제 부담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인이 중국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직원은 또 이렇게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들은 개인이 부담하는 그 의료보험에 대한 수가는 단지 뭐라죠? 하기 전에 그 접수 비용, 접수 비용. 접수 비용에 하나는 비용만 지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와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비용들은 이제 치료에 대한 그런 비용들로 가고,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어떤 2%에 대한 부분들이 쓰다가 남으면 이렇게 이제 상속도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4대 보험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주제로 논하는 거는 중국에서 병원을 가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좀 더 한국에 있을 때의 건강보험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라고 있고요. 뭐 김성 박사님 말씀 주신 거는 여기서 이제 주재원이나 근무를 할 경우에 중국 측 그 의료보험 체계를 그러니까 이제 뭐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그 병원에 갔을 때 혜택 받는 부분들은 좀 미미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아까 김성 박사님께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셔서 그 우리 관계장 올릴 때 그 아래 부분에 뭐 첨부자들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험 관련해서 뭐 다른 부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